안녕하세요. 유로진 비뇨기과 원주점 원장 이우승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있는데 억지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다 보면 대량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발기부전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데 수술을 요할 정도로 발기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당뇨 심하신 분들, 혈관이나 신경 해멸체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은 드시는 약이나 남성 호르몬 보충, 충격파 치료, 주사요법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개선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최종적으로 발기부전 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암 수술 받으신 분들 많으세요. 흔히 이제 전립선암 수술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방광암 수술, 직장암 수술, 대장암 수술. 왜 그러냐면 골반이나 하부부 쪽에 암 수술 받으시면 발기부전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발기에 연관된 신경이 이쪽 척수 쪽에서 직장 옆을 거쳐서 방광 아래쪽으로 해서 전립선을 거쳐서 대개는 이 정도 위치에서 발기 해면체 신경이 도달하기 때문에 이쪽에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신경이 다치게 되죠. 직접적으로 발기신경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잘 생겨요. 문제는 이런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팽창용 보형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발기부전 팽창용 보형물을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합병증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수술 받으신 분들은 골반 안쪽에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 일종의 이제 몸 안에 흉터가 많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조직을 박리를 해야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조직이 연할 때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쪽에 수술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저장소가 위치해야 되는 공간인 후복막 공간이라고 해요. 되게 복막이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광 옆으로 저장소를 위치하게 되는데,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 후복막 공간 안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원활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저장소를 진입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진입을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서 수술이 굉장히 어렵거나, 저장소를 위치시키면서 장골 동정맥이라든지 주변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큰 동맥이나 혈관이라든지 복벽에 있는 큰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치면서 대량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응급 상황이죠. 그럴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억지로 수술을 성공해서 저장소를 넣는다 하더라도 저장소와 방광은 비좁은 공간 안에 서로 뭉켜 있다 보면 이 저장소가 방광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방광 침식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간혹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기부전 수술을 받으시고 몇 년이 지난 뒤에 혈뇨가 있어서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내시경 해보면 저장소가 방광 안으로 뚫고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개복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암 수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저장소가 사포를 통해서 지나가서 방광 옆에 후복막강으로 위치시키는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암 수술, 정계정맥류나 탈장 수술 등으로 삭골이 진입이 안 되거나 아예 막혀 있거나 굉장히 섬유화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 번째는 장기 이식 받으신 분들, 콩팥 이식이라든지 이런 데도 삭골의 후복막 공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로는 기존에 팽창용 보형물 수술을 받으시던 분들 계세요. 이미 수술을 받거나 제거를 하신 분들은 삭골 자체가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통상적인 저장소 위치로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나 수술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굴곡형으로 수술을 받으시도록 권유를 드리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해서 혈관 손상이나 방광 천공이나 혹은 수술을 마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저장소가 방광을 뚫고 들어오는 방광 침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소를 다른 곳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되는 장소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이 되는 곳이 복벽 뒤예요. 복벽 뒤. 방광 옆에 후복막 공간이 아닌 저장소를 방광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배에 있는 복근에 있는 위치를 시키는 거여서 위치가 전혀 다르죠. 그렇게 되면 애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방광 옆에 저장소를 위치시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전부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이런 술기에 익숙한 클리닉에서는 후복막 공간으로 방광 옆에 저장소를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억지로 진행하지 않고 애초에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복근 뒤에 있는 위치로 저장소를 위치시킨다. 이런 구체적인 술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하다가 심각한 혈관 손상이 생겨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의도치 않았던 방광 천공 때문에 발기부전 수술을 중단하고 보형물을 넣지 않고 개복해서 방광 손상이 생긴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이 진행이 돼서 성공했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 안에 방광 옆으로 저장소가 침식해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후기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거를 감수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고려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다라면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발기부전 수술이 지금 남성 수술 영역 중에서는 가장 사실은 고가예요. 발기부전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일단 상담 전화를 걸어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세요. 깜짝 놀라서 수술이 이렇게 발기부전 수술이 비싸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비싼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